혹시 최근 다 큰 자녀에게서 이런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배우자와 사별하고 넓은 집에 홀로 남았을 때, 혹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혼자 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 자식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가뭄의 단비처럼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 내 자식들이 그래도 나를 이만큼 생각해 주는구나. 뭉클한 마음에, 혹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평생을 살아온 정든 내 집을 떠나 아들 혹은 딸의 집으로 들어가는 큰 결심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시작의 설렘과 기대도 잠시, 막상 자식의 집에서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영 편치만은 않으시지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사사건건 눈치가 보이고 내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행동할 수가 없어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착한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색함과 불편한 공기가 느껴지고, 든든한 사위는 깍듯하게 인사를 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져 마음이 서늘해진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괜히 들어왔나? 이건 사는 게 아니라 얹어 사는 거구나. 이런 자괴감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가시방석처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눈치 보고 주눅든 채 어르신의 소중한 노후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며 지금 느끼시는 그 모든 감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가족관계, 특히 세대가 다른 어른과 자식이 한 지붕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온 인생 상담가입니다. 오늘 저는 큰 결심 끝에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존엄성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5가지의 아주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황금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참아라, 이해해라와 같은 뜬구름 잡는 조언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얻게 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혜의 정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르신께서는 더 이상 자식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는 서름을 겪지 않고 오히려 자식 내외에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사니 정말 좋습니다. 나는 진심 어린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아픔과 고민으로 홀로 힘들어하고 계실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서먹해진 한 가정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의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라는 냉정하지만 명확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은 이제 아들과 며느리 혹은 딸과 사위라는 새로운 부부가 그들만의 규칙과 방식으로 꾸려나가는 독립된 왕국입니다. 그 왕국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바로 그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모든 갈등은 시작됩니다. 내가 니들 살림을 어떻게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니들 아빠는 이런 반찬은 쳐다도 안 봤다. 내가 보니까 청소를 영 안 하는 것 같구나. 이런 말들이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튀어나오는 순간 그 집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식의 살림이 서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살림 경력을 가진 당신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서툰 방식, 그 못마땅한 모습조차도 이제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며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할 그들만의 역사입니다. 제게 상담을 왔던 한 며느리는 눈물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저희는 저희 입맛이 있고 저희가 해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어머님은 매일 아침 저희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이런 것만 먹으니 애가 비실비실하지라며 한숨을 쉬세요. 어머님이 오신 뒤로 제 부엌인데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집이 더 이상 제 집 같지가 않아요. 이 며느리의 눈물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2023년 한 여성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며느리들이 꼽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1위가 바로 살림 방식과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세대가 한 지붕 아래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5가지 황금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비밀, 그것은 바로 투명인간처럼 행동하라입니다.
이 말이 조금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어떻게 투명인간처럼 지내란 말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투명인간이란 존재감 없이 구석에만 있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나는 너희들의 사적인 공간과 시간을 완벽하게 존중한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세련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녀 부부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냐? 저녁은 뭐 먹을 거냐? 라며 묻기 전에 먼저 조용히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다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관심 이전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들만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자녀들이 주말 늦잠을 자고 있을 때 벌써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느냐? 며 방문을 벌컥 열기보다는 조용히 당신의 아침 산책을 다녀오십시오.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궁금하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다가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당신이 좋아하는 라디오를 들으십시오. 이처럼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시간을 존중해 줄 때 역설적으로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커집니다.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배려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은 곧 존경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머니, 방에만 계시지 말고 나오셔서 같이 과일이라도 드세요. 이렇게 자녀들이 먼저 당신을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투명인간 전략의 최종 목표이자 가장 현명한 공존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황금 비밀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자신의 방식과 기준으로 상대방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내가 해줄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은 모두 도움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간섭일 수 있습니다. 반면 조력자는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대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만큼만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저녁 준비로 바빠 보일 때 에고, 답답해, 비켜봐, 내가 금방 해줄게라며 부엌을 차지하는 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며느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그녀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조용히 옆에서 얘야, 혹시 내가 마늘이라도 좀 찧어줄까? 혹은 설거지거리가 많이 쌓였네? 내가 이건 좀 치워줘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현명한 조력자의 모습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들은 애를 왜 이렇게 키우니? 나 때는 말이야 라며 과거의 육아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자녀들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진작 내 말을 듣지 그랬니라며 잔소리를 하는 대신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오늘 하루는 엄마한테 맡기고 둘이 나가서 영화라도 보고 오렴이라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경험과 연륜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자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떠넘기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귀한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삶에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 황금 비밀은 돈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히 선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규칙일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너희들 줄 건데 뭘 그러냐는 생각, 이제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 생각 하나가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돈은 곧 내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부모님 스스로에게는 노후의 마지막 보루를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집에 함께 살게 되면 생활비 문제는 반드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식 집에 얹어 사는데 어떻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며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자녀들이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치더라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이건 내 생활비다. 너희들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구나 라며 건네십시오. 그 액수가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 집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당당한 태도,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섣불리 목돈을 지원해주거나 빚보증을 서주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시작된 경제적 지원은 끝이 없는 및 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후 자금을 깨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결국 당신과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오랜 지인 한 분은 사업에 실패한 아들에게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결국 회생하지 못했고 지인은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며 파지를 줍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들 내외가 이제는 그분을 짐처럼 여기며 연락조차 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자식을 도우려다 돈도 잃고 자식도 잃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평생에 걸친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그 돈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편안하고 존엄하게 보내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되어야 합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이성이 앞서야 합니다. 네 번째 황금 비밀은 나만의 세상,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자신의 지난 삶과 관계들을 모두 정리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자녀 내외와 손주들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감을 안겨주는 가장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집 안에만 머물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당신만의 친구들을 만나고 당신만의 취미를 즐기십시오.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등록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서예, 탁구, 노래 교실, 컴퓨터 교실 등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즐기고 있을 때 자녀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존경하고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요즘 서예에 푹 빠지셨다더라. 아버지가 탁구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셨대. 이런 소식들은 자녀들에게 당신이 더 이상 돌봄이 필요한 약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멋진 어른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또한 당신이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만큼 자녀 내외는 집에서 편안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계시면 아무래도 옷차림이나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잠시 집을 비워주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중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노후는 자식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식과 더불어 나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당신의 가벼운 발걸음이 사실은 자녀 내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황금 비밀, 그것은 바로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조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힘을 가진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한 집에 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더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국이 좀 짜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구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이런 지적과 불평의 말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돋보기를 들고 자녀 내외의 장점과 고마운 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표현하십시오. 얘야, 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오늘 정말 잘 먹었다. 자네가 주말에 청소해줘서 집이 이렇게 환해졌구만. 정말 고맙네. 너희들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 내가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 진심이 담긴 칭찬과 감사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며느리와 사위에게 건네는 따뜻한 칭찬은 그들이 시댁과 처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눈 녹듯이 녹여내리는 마법과도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독일의 데모노 괴테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대하면 그는 결국 그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며느리를 잔소리의 대상으로 보면 그녀는 영원히 부족한 며느리로 남겠지만 며느리를 참 착하고 살뜰한 우리 딸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그녀는 정말 당신의 다정한 딸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의 집에서 더 이상 얹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고 사랑받는 함께 사는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5가지의 황금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그들의 공간을 존중해주고 부담스러운 도움이 아닌 지혜로운 조력자가 되며 돈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고 나만의 세상을 가꾸며 마지막으로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
이 5가지의 지혜가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부디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낯설고 두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딜 때 어색했던 관계는 다시 따뜻해지고 불편했던 공간은 비로소 아늑한 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